자, 수능 3번 문제, 작년 수능 3번 문제부터 올해 6월, 그리고 올해 마지막에 만들어진 수능 문제, 수능 완성 한번 연관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3번. 자, 이거 식물이라고 했고,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거든. 오늘은 체세포 분열만 좀 자세히 공부를 해보자. 가는 DNA 양을 표시했고, 나는 분열 과정에 관찰된 세포의 모습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먼저 보면 우리가 이거 너무 익숙하지만 그래도 초심으로 돌아가. 지금 보면 여기까지가 간기라고 할 수 있지, 그치? G1기, S기, 그 G2기. 우리 이 시기를 다 묶어서 간기라고 했다, 간기. DNA 그래프만 딱 보고도 이런 시기를 쓸 수 있지. 그 다음이 분열기겠죠, 분열기. 그래서 세포가 간기와 분열기를 거쳐서 세포 수를 증식시켜 몸을 생장, 몸의 크기를 불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다시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뭐냐? 생장이다, 생장. 세포 수를 늘려. 근데 똑같은 세포. EN의 개체가 체세포 분열을 하면 분열을 할 때마다 똑같은 EN의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거겠지. 자, 그러면 나에서 간기세포를 볼 수 있나? 없다. 한번 그려볼게. 간기에는 그럼 관찰하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 핵막이 뚜렷하고 그 안에 DNA는 염색 사 상태로 존재한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핵막이 있다. 이 안에 DNA는 염색 사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면 A랑 B에서 보이는 건 뭐냐? 그래, 염색체지, 염색체. 지금 보면 염색체가 이렇게 보이는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야.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런 시기는 우리 분열기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전중 후말, 그죠? 전, 중, 후, 말. 지금 핵막이 보이는 이 시기가 간기라면 B는 전기, 그죠? 전기. 근데 여기 가운데 모여 있잖아? 가운데 중. 왜 한자로 가운데 중을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거 중기. 그럼 후기는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 꼭 시간 순서에 맞게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뭐 이렇게 돼 있네. 후기는 양극으로 염색 분체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양쪽에 이렇게 예쁜 그림도 아니야. 찌글찌글찌글 이렇게 염색체가 양쪽으로 나누어진 모습. 이게 이제 후기가 되겠지, 후기. 자, 말기도 해볼게. 말기를 만약 여기다 그린다면 말기에는 이제 이렇게 후기의 양쪽으로 이동한 염색체가 또 다른 새로운 핵을 만드는 거지. 핵을 만드는 거지. 우리가 이게 새로 만들어진 핵을 딸핵이라고 하고, 여기서 조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 세포는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잖아. 이 사이에서 두 개로 나누는 뭔가 딱딱한 판이 자라나는데, 우리는 이 판을 세포판이라고 하고, 이건 식물 세포가 갖는 특징이야. 만약에 동물이라면 어떠냐? 동물은 세포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형질 자체가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여기 딸핵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원형질이 쑥 하고 들어갔다. 세포질 함입이라고 얘기해. 함입. 자, 이건 동물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얘기한 세포판은 시옷시옷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다. 식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야.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나누어질 때. 여기에 핵상을 표현한다면 맨 처음에 핵 안에도 EN. 분열을 마쳤을 때 딸핵도 EN. 아까 얘기한 것처럼 EN에서 동일한 핵상을 갖는 세포 두 개를 만드는 이 과정이 체세포 분열이다. 자, 내용이 됐을까?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자. 여기에 뉴클레오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뉴클레오솜은 뭐냐? DNA 더하기 히스톤 단백질. 만약에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거지. DNA가 있어. 이렇게 이중나선이. 멀리서 보니까 한 가닥처럼 보여. 그런데 얘가 말아. 이렇게 말고 할 때 이거 실패에다가 비유하면 어떨까 싶은데 실패. 이 DNA가 말리도록 하는 실패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히스톤 단백질이야. 사실은 8개인데 내가 하나로 그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있는데 이 히스톤 단백질을 감았을 때 이것을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거고 뉴클레오타이드랑 또 구분해야 되는데 뉴클레오타이드도 얘기해 볼게.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진 DNA를 구성하는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야. 핵산의 기본 단위. 만약 지금 그린 뉴클레오솜에 뉴클레오타이드를 여기다가 표시한다면 이런 거겠지. 어디? 여기. 인산당, 염기. 또 그래. 여기 인산당, 염기. 내가 왜 색깔을 달리하는 걸까? 염기의 종류가 4가지이기 때문에 한 4가지의 색깔만 이렇게 해볼게요. 염기가 A, C, T, G 이렇게 4가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에서 4종류를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는 DNA나 RNA에서 볼 수 있는 거야. DNA 수준에서 DNA가 단백질을 돌돌 말았어. 그러면 뉴클레오솜. 그러면 이건 어느 시기에 볼 수 있냐? DNA가 존재하는 DNA가 염색사로 존재하거나 염색사 이렇게 덩어리가 되면 우리가 이제 염색체라고 하잖아. 염색체. 그러니까 염색체가 됐든 염색사 상태든 언제나 볼 수 있는 게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솜. 또 헷갈리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 염색체는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뉴클레오솜은 어디 있냐? 지금 이 상태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에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겠지? 그러니까 뉴클레오솜이 이 안에 있는 거야. 그다음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디 있냐? 이게 다 DNA잖아. DNA를 구성하는 AGCT 그 염기를 포함해서 뉴클레오타이드도 이 안에 있는 거지. 따라서 언제나 뉴클레오타이드 그 안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기억 맞고. 자, A에서 그랬는데 A는 중기잖아. 중기에서 상동 염색체 접합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오늘은 체세포 분열만 설명할 거지만 상동 염색체 접합이라는 이 단어는 세포 분열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단어니까. 자, 이거 감수 분열에서만 나온다. 알고 있지? 지금은 체세포 분열이니까 볼 수가 없다. 그럼 상동염색체 접합이라는 게 뭐냐? 내가 그림으로 한번 또 그려볼게. 상동염색체가 필요하다. 하나는 이렇게. 자, 상동이 뭘까? 상동. 서로 같다. 서로 같다? 그럼 두 개가 서로 같다. 뭐가? 크기와 모양이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상동이라는 건 같은. 그러니까 이거 뭐지? 같은 염색체가 붙었다. 같은 염색체가 붙었다. 이렇게. 하나는 색깔을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가 하나, 두 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붙었다. 그러면 접합 왜 붙었냐면 나누기 위하여. 얘네가 붙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요거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는 이쪽으로, 얘 이쪽으로. 자, 상동 염색체의 접합은 EN으로 출발해서 나누어지면 N이 되는. 그지?
그래서 염색체의 수가 2n에서 n으로 줄어들어? 수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감수 분열이잖아. 그지? 그래서 상동 염색체의 접합은 감수 분열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볼 수가 없겠지. 지금 B는 전기잖아. 전기. 그지? 원시기에 관찰된다. B는 전기니까 언제? 원이 아니네. 2의 전기. 2에서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시기가 아니라 2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맞는 선지는 기억 하나만 된다. 자, 그러면 6월 수능에는 또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체세포 분열 문제가 꼭 나오네. 그치? 자, 체세포 분열하는 이번에는 동물이다. 동물. 자, 아까 동물, 식물 차이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세포의 모양은 나오지 않았어? 나왔네. 아까 세포는 이렇게 뭔가 모양이 네모네모 이랬잖아. 그치? 세포 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물 세포는 이렇게 모양이 일정해. 그러나 동물은 세포 벽이 없으니까 둥글둥글한 거죠. 그런 모양상의 차이가 있고. 만약에 얘가 말기까지 간다면 여기에 딸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아까 원형질이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 그랬지.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은 뭐라 그래? 함입. 왜 무너졌어. 그럼 함몰 그러듯이 무너져 들어간다 그런 뜻이야. 자, 일단 우리는 설명을 마치고 문제로 들어가 볼게. 아까도 표시했지만 여기까지가 G2기. 여기 짧지만 자, G1, S, G2죠. 우리 이 시기를 묶어서 간기라고 했는데 간기. 이 S기는 굉장히 의미가 크잖아. 그치? 이 S기에는 뭐 한다? DNA를 복제한다. 왜 복제한다? 나누려고. 그래서 나누는 시기가 이 뒤에 이어서 여기잖아. 분열기. 그치? 나누고 복제해서 나누는 거지. 따라서 DNA 양을 보니까 2였던 것을 복제해서 4로 만든 다음, 그지? 4까지 늘린 다음 그걸 나누었어. 그랬더니 다시 2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분열을 해서 요 시기에 두 개가 될 텐데 세포 하나당 들어있는 양을 그래프에다 표시해 놓은 거야. 따라서 얘가 2에서 4로 복제한 다음 여기에 2 주고 여기에 2 주었을 테지. 근데 이걸 생략하고 요거만 그린 거야. 2, 4, 2. 2, 4, 2.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문제 선지를 보자. 구간 여기 보면 염색 분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염색체, 염색 분체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자. 간기에 이거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간기에는 염색사 상태로 존재하는 요만큼이 있다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DNA가 요만큼이 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막 풀어져 있지. 이렇게 막 풀어져 있어. 근데 그걸 뭉쳐보면 이만큼이다 이거야. 왜 이렇게 뭉친 모습을 그려놓냐면 이 뒤에 분열기랑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야. DNA를 복제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2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복제했어. 2배로. 그러니까 이 안에 감겨있는 실의 양이 2배로 늘어났겠죠? 이렇게. 2배로. 원래야 이게 원래. 그냥 복제. 이렇게. 2배. 그럼 복제 왜 했다고? 나누려고. 그래서 세포 하나에 이것도 지워야 되겠다. 세포 하나에 요만큼씩 넣는 거지. 너 하나,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거 한 가닥을 뭐라고 불러? 분체. 다시.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양만 그래프에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생략이야. 따라서 생략한 건 지울게.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양만 그려놨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염색체, 그리고 염색 분체, 이걸 몇 개라고 표시하는지 보자. 염색체 그럴 때는 요걸 세는 거야. 이거 동원체라고 해요. 동원체 하나. 요때도 하나. 얘때도 하나. 그러니까 염색체는 얘도 하나. 모두 하나. 그러면 분체는 뭐냐면 분체 나눌 분이잖아. 자, 염색체 나눠보자 이거야. 얘는 안 나눠지지? 염색 분체 하나. 그러나 얘는 하나, 둘 나눠지지. 둘. 얘 하나. 그래서 염색체랑 염색 분체랑 그 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염색체를 셀 때는 동원체를 세라. 동원체. 근데 염색 분체는 이거 DNA 양에 비례하는 거야. DNA 양. 그래서 염색 분체가 하나에서 둘로 늘어났다. DNA가 복제되어서. DNA가 복제되어도 염색체는 한 개로 간주하는 양이다. 자, 그 다음에 염색체 얘기할 때는 또 핵상을 염색체의 수랑 모양, 핵상. 우리가 왜 N이냐, EN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핵상이라고 하잖아.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이니까 사실은 염색체를 하나만 그리면 안 돼. 두 개를 그려야 돼. G1에서 이런 애가 두 개 있었겠지. 왜? 하나는 엄마가, 하나는 아빠가. 하나는 엄마가, 하나는 아빠가. 그럼 DNA를 복제했을 때도 엄마가 준 것도 아빠가 준 것도 다 복제해서 분체가 늘어났어요. 두 개로. 그 다음에 분체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지금 DNA를 복제한 거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빨간색 동원체 표시해 놓은 거 요것도 분체를 나눠서 하나. 동원체 표시 안 한 것도 하나. 이렇게 분열을 했겠지. 그래서 염색 분체 수, 염색체 수 다시 한번 여기다 표시를 해본다면 자, 염색체 수 여기는 몇 개가 되겠니? 두 개지, 두 개. 그지? 염색체 수 마찬가지죠? 두 개. 여기도 두 개.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다. 상동 염색체가 함께 존재하니까 2n. 함께 존재하니까 2n. 함께 존재하니까 2n. 그래서 염색체의 수나 그것에서 비롯된 핵상의 상태는 변함이 없지. 지금 체세포 분열을 하는 동안 염색체 수 그리고 핵상의 변화는 없다.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핵상 여기다 겹쳐서 그려볼게. 겹쳐서 이 시기에 핵상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한다면 핵상은 2n에서 2n으로 분열하는 내내 변함이 없다. 또는 여기 염색체 수라고 해도 변함이 없다. 4개라고 했으니까 4개로. 4개로 변함이 없다. 그러면 분체로 다시 또 돌아가서 해보자. 분체. 염색 분체. 하나, 둘. 2였지. 근데 여기는 복제잖아. 하나, 둘. 이게 원본이었다면 하나씩 더 복제를 했으니까 분체는 4죠. 나누었으니까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딸 세포가 2개 만들어지는 건데 하나는 생략한 거야. 자, 이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면 문제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여기 보면 지금 A랑 B는 원래 어떤 상태였을까? 원래 아마도 이렇게 붙어있는 이 분체였는데 이쪽 거 하나 왼쪽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라진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체세포 분야를 통해서 이걸 나눈 거란 말이지. 염색 분체가 양극으로, 이걸 우리가 양극, 극이라고 그래. 북극, 남극 얘기하는 것처럼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양극으로. 가운데 모여있는 시기가 중기. 지금처럼 나누어지는 시기는 후기가 되겠지. 그지? 전중, 후 말 중에 지금 가운데 있으면 중기, 나누어지면 후기. 자, 말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안에 딸핵 만들어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포질이 이렇게 함입돼서 약간 아령 모양, 조랭이 떡 모양,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말기가 됩니다. 복습해봐. 여기 들어간 거 뭐라 그래? 함입. 지금 체세포 분야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설명했어. 따라서 자, 구간 1에서 두 개의 염색 분체로 된 염색체가 있다. 일단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염색 분체라는 것 자체를 이 시기엔 볼 수가 없다 그랬지? 염색 사 상태로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양이 원 시기에는 복제되기 전이기 때문에 분체가 하나인 양만큼의 DNA가 존재하는 거지. 따라서 염색 분체로 구성된 염색체가 있다 틀렸고 두 개라는 것도 틀렸고. 자, 니은 구간 2에는 난 지금 후기잖아, 그지? 후기가 관찰된다. 전, 중, 후, 말. 여기 모두 표현이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후기에 해당되는 것도 이 시기에서 관찰될 수가 있지. A랑 B는 무슨 관계야? 염색 분체. 자, 염색 분체가 왜 A, B 두 개가 됐어? 하나는 원본, 하나는 복제한 거잖아, 복제. 그래서 이 문장에서 A와 B는 복제되어서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의미가 있는 선지가 되는 거야. 다시 해볼게. A와 B는 뭐라 그랬죠?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 무슨 얘기냐? A라는 분체, 다시 한번 그려볼게. A라는 분체랑 B라는 분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원래는 하나로 붙어 있었다. 왜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됐다? 복제되어서. 언제? S기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small a, small b, small c가 있어. 그럼 반대편에 복제한 거니까 small a, small b, small c가 있겠지. 그러니까 유전자 구성이 똑같다. 동일하다. 완전히 복제된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말을 또 뜯어보자. 부모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이 부모님이 준 것은 사람, 사람, 동일한 종이기 때문에 똑같은 핵형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야. 그래서 똑같은 염색체를 하나씩 줄 수 있어. 하나씩 줘서 정자, 난자, 정자의 N, 난자의 N에는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가 23개씩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정자에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해가지고 22번까지 있고 플러스 X 또는 Y가 있는 거야. 근데 난자에도 1번 하나, 2번 하나, 3번 하나, 22번까지 정자에 있는 거랑 똑같아. 뭐가 똑같아? 크기와 모양이 똑같아. 거기에다 난자는 무조건 X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정자의 X랑 난자의 X가 만나면 딸이 되는 거고 정자의 Y랑 난자가 수정이 되면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유기견이나 아들.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1번부터 22번까지의 이 염색체는 봐봐. 정자의 1번이 이만한 크기의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난자에도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모양을 가진 염색체가 있다라는 거야. 22번은 되게 조그매. 요렇게. 그럼 난자에도 그렇게 그 크기와 모양을 가진 애들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번호를 매긴 것은 이제 크기에 따라서 번호를 붙인 건데 1번과 1번은 크기와 모양이 같지? 그래서 이걸 상동, 서로 같다. 22번과 22번 같다. 상동.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내 몸에 왜 두 개 있다. 하나는 정자를 통해서 받았고 하나는 난자를 통해서 받은 거니까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은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을 만약에 살리려면 앞에 뭐가 와야 돼? 상동 염색체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A와 B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지. 그럼 그림에서 상동 염색체를 찾아보면 얘는 원래 하나였다. 얘랑 A와 B는 하나였잖아요. 그럼 이 덩어리랑 크기와 모양이 같은 건 여기 있겠지, 여기. 그지? 그래서 A, B랑 상동염색체는 아마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일 테고 가운데 있는 얘네들이 바로 상동염색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색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동염색체가 있느냐? 그럼 얘냐? 짝이 있느냐? 얘 짝은 얘. 얘 짝은 얘. 상동염색체가 있다. 아, 짝이 있다. 는 총 개수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네 개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핵상이라고 하는 거죠. 핵상. 핵상. 여튼 디귿에서 말하는 부모에게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것은 A와 B로는 설명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니은 선지만 맞는 거지. 지금 체세포 분야에 관련된 걸 수능 완성에서 찾아보니까 관련된 문제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 좀 중요한 지점을 짚는 문제만 설명을 해볼게. 지금 이 그림은 아까 구조 설명했을 때 그 내용이 이해 필요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중요하다기보다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리을이 바로 뭐야? DNA지. DNA. 갑자기 왜안 되지? 자,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걸 보면 리을은 DNA, 그죠? 우리가 DNA 속 기본 단위를 뭐라고 했지? 뉴클레오타이드.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꼭 메모해두고 인산, 당, 염기. DNA 염기는 네 가지.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도 DNA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네 가지. 이런 얘기 했어. 그 다음에 이 알갱이는 히스톤 단백질이지? 지금 네 개야.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저 뒷면에 또 하나, 둘, 셋, 넷 있으니까 총 8개다. 그치? 8개의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이렇게 감잖아. 약 2바퀴 정도 이렇게 감잖아요. 요렇게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함께 있는 요 덩어리. 지금 이 부호에서 찾는다면 그렇지. 니은이 되겠지. 니은. 이게 뉴클레오 솜. 솜 그러면 덩어리 그런 뜻이야. 핵 속에 있는 덩어리. 덩어리. 디귿은 뉴클레오솜을 구성하는 뭐예요? 히스톤 단백질. 이런 기본 구조도 꼭 알아두고 지금 보니까 리을이랑 디귿 요 두 가지를 합하면 얘가 되네. 그치?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 DNA 말하는 거야. DNA랑 히스톤 단백질 더하면 뉴클레오솜이다. 자, 기억을 보면 이거 뭐니? 염색체. 염색체. 염색체에서 요거는 분체라고 하고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 그지? 동일한 유전자 구성을 갖는다. 이제 이런 의미는 되게 중요한 거고 만약 이런 그림만 가지고 상동염색체를 묻는다면 틀린 선지가 되겠지. 상동염색체를 물으려면 여기에 크기와 모양이 동일한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기억만으로는 안 되고 니은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하나는 부, 하나는 모, 부모로부터 받은 염색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상동염색체를 그려놓고 묻는다면 유전자 구성, 동일한 유전자 구성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 동일한
유전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에 A, B, C가 A, B, C 이렇게 있다면 분체. 분체에는 동일한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똑같이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단 말이야. 그러나 만약 여기다 표시해놓고 여기를 니은이라고 묻고 니은은 스몰 a다. 스몰 a다. 이거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라지 a가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가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준 거잖아. 부모가 동일한 유전자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니은에는 스몰 a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이게 2분의 1 확률이야. 라지 a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상동염색체 없으니까 넘어갈게. 자, 선지를 보면 기억에는 세포 분열 시 방추사가 부착되는 부위, 그게 어디냐면 이 동원체야, 동원체. 아까 염색체를 셀 때 염색체의 수에 이 동원체 수가 비례한다 그랬는데 이 동원체는 방추사가 붙는 부위거든. 방추사가 왜 붙어? 분리시키려고. 염색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분리할 때 염색체가 분리될 때 방추사가 붙는 부위 거기가 바로 동원체야. 근데 염색체 수를 셀 때 동원체 수를 센다. 자, 기억에는 동원체가 있다. 그지? 맞고. 니은은 뉴클레오솜이다. 맞죠? 뭐 뉴클레오타이드랑 구분하라 그랬어요. 디귿과 리을은 모두 헥산에 속한다. 얘들아, 헥산은 뉴클레익 애시드, 핵 속의 산. 근데 그 애시드가 두 가지야. DNA 애시드, RNA 애시드. 그래서 헥산은 두 가지인데 디귿은 히스톤 단백질이니까 디귿은 헥산에 속하는 게 아니죠. 기억 니은만 맞는 요 선지를 고르면 되겠다. 이 문제 재밌더라. 이거 한번 보자. 사람의 유전형질 세 쌍으로 결정이 되는데 다음은 이런 거 잘 봐야 돼. 이 사람은 이러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중에 가에 대한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를 모두 나타낸 것인데 기억 디귿은 이것 중 하나이다. 이게 딱 보면 지금 이거 체세포라고 했거든. 체세포. 왜 EN이다. EN이라는 건 어떤 의미다? 상동 염색체가 함께 있다. 그러면 이 1번 염색체랑 2번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으니까 상동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지? 이 니은이 표시된 거랑 B가 표시된 것이 상동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지금 이 유전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야 하냐면 여기서 지금 라지 A, 스몰 a는 이런 거 뭐라 그러니? 대립 유전자라고 하지. 대립 유전자. 이게 마주할 대설립이야. 마주보고 서 있다. 그러면 라지 A가 있는 것 맞은편에는 누가 있어야 돼? 스몰 A가 있어야 돼. 근데 안 마주보고 있네? 이러면 안 돼. 이 염색체가 물구나무 쓰고 있는 거야. 물구나무. 따라서 라지 A, 스몰 a가 대립 유전자면 디귿이랑 기억이 대립 유전자겠지. 물구나무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A랑 기억 디귿이 같은 염색체에 있고 자 니은은 B에 대한 상동 염색체겠지. 따라서 B는 여기 보면 라지 B, 스몰 b라고 했으니까 여기 스몰 b가 있으므로 니은은 라지 B겠네. 라지 B. 그러면 A랑 B가 해결됐으니까 D는 어떻게 해야 돼? 디귿과 기억에는 D가 있겠네. 그지? 라지 D 또는 스몰 d. 이건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자, 그래서 기억. 염색체 1과 2는 아까 무슨 염색체라고 그랬어? 상동. 따라서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부모에게서 각각 물려받은 것이다.
맞죠? 여기서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 그래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니은은 D다. 아, B다. 틀렸네. D가 아니라 B다. 기역과 디귿은 대립 유전자다. 기역과 디귿은 D라는 유전자를 함께 나타내야 되니까 대립 유전자다. 맞죠? 기역 디귿이 맞는 선지가 된다. 하나만 더 볼게. 좀 관련이 있었던 게 있어. 여기.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종이래. 다른 종. 다른 종. 그러면 형이 다르다. 근데 핵상은 같을 수가 있어. 핵상.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핵상은 n이냐 2n이냐 그 이 뒤에 이제 숫자까지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뭐 같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핵상은 같지만 핵형이 다르면 다른 종류의 생물이 되는 거야. 그럼 동일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아야 돼. 핵상도 핵형도 다 같아야 돼. 그런데 핵상이나 핵형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다르다. 그럼 같은 생물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단서가 되는 거지. 그림에 보면 가부터 다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가, 다 중 두 개는 A고 나머지 한 개는 B다. 천천히 풀어볼까? 가나다 그림을 딱 봤을 때 어떤 게 같은 생물 같아? 그렇지. 핵형과 핵상이 같아야 같은 생물이야. 핵형과 핵상이. 그런데 핵상은 지금 분간하기가 어려운 게 얘도 하나, 둘, 셋, 얘도 하나, 둘, 셋, 다 하나, 둘, 셋, 세 개씩 있기 때문에 핵상보다는 핵형으로 구분을 해야 돼. 핵형. 여기서 핵형 그러면 염색체의 크기, 또 모양, 수. 근데 지금 수가 다 같으니까 크기랑 모양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다. 크기와 모양. 딱 보면 가에 있는 요거 다. 응? 그지? 나하고는 공통된 게 없으니까 가다를 비교해보면 그래 완전히 같진 않아. 얘랑 얘가 같은데 어라 여기 또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 성별을 표시할 때 암컷은 XX, 수컷은 XY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아 이거 성염색체네. 그지? 나머지 하나가 성. 그럼 동그라미 표시한 건 상이 되겠다. 우리가 보통 염색체, 성염색체 중에 큰 게 X지, 그지? 작은 게 Y. 그렇다면 가와 다는 같은 생물이므로 두 개가 A세포라고 했으니까 이게 A세포가 되겠네. A. 그죠? 따라서 두 번째 있는 이 나는 B생물이 되겠다. 그럼 A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 A의 경우 염색체의 수는 지금 총 3개야. 3개. 그런데 짝이 없어. 따라서 지금 현재 가의 핵상은 2n 아니죠? n. 상동염색체가 없는 상태니까. 총 개수는 셋. 그러면 A는 2n일 때 개체는 2n이니까 6개의 염색체를 갖는 애겠지. 그지? 다의 상태도 n이야. 그 총 염색체 개수는 3개야. 가와 다의 차이점이 있다면 가는 2 더하기 y고 상염색체 2개에다가 y라는 성염색체 갖는 거고 다는 상 2개에다가 성 x를 가지고 있어. 따라서 A는 총 4개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는 X랑 Y 하나씩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컷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B를 또 분석해보면 B는 지금 현재 이 그림은 N인데 염색체 수 하나, 둘, 셋. 그지? N은 3. 그러나 2N 상태로 존재하는 거니까 2N은 6이겠지. 그지? 자, 문제 풀어볼게요. 나는 B의 세포다. 다는 암컷이다. 다는 A인데 A는 수컷이다. 그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 니은은 아니다.
디귿의 경우 체세포 분열 중기가 되었을 때 A는 그려볼까? 자, 지금 A는 상염색체 4개에다가 성염색체 XY를 갖는 이런 식이야. 근데 체세포 분열 중기를 그린다면 그래도 그럴게. 자자자자자. 만약 A가 이렇게 있어. 그럼 총 4개 더하기 2개니까 6개를 그려야 되는 거지. 6개. 그런데 하나, 둘, 똑같은 거 2개씩. 그죠? 그 다음 또 다른 거 볼게. 하나, 둘. 그 다음은 어떻게 그려야 되나? 하나는 X, 하나는 Y.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지금 중기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배열한 모습을 그린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성염색체의 수, 이건 수야. 성염색체의 수니까 이거는 동원체를 세야 돼, 동원체. 성염색체 동원체를 세보자. 이거 X, Y. 아, 2개네, 2개. 그 다음, 이게, 이 2개가, 성염색체니까 나머지가 상염색체겠지? 근데 상염색체 염색 분체. 염색 분체. 하나, 둘, 이거 말하는 거야. 하나, 둘,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럼 상염색체가 하나, 둘, 셋, 4개인데 각각 분체를 2개 가지고 있으니까 4 곱하기 2 하면 총 8개의 분체를 갖는 거지. 약분하면 6이 아니라 4이다. 자, 지금 관련된 문제도 풀어봤는데 수능 완성해보면 체세포 분열에 관련된 문제가 꽤 많아. 선생님 지금 중요한 그 염색 분체 나오는 그림만 했는데 이렇게 DNA 양 이런 거 그, 이렇게 어떤 시기를 나타낸 거 굉장히 많이 봤던 문제지. 그냥 그래프랑 염색체 상태를 나타내는 문제. 이런 문제도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다음에 또 이 문제를 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같이 풀이해봅시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